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특별대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민석 특파원님 나오셨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샤레 분석연구소가 이슈 전문 방송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계속 김기부씨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기부씨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데 진짜 커다란 게 빵 터졌죠. 사실 올 초에 인도네시아가 한번 우리한테 제안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현물로 좀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수순을 밟을까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고 나머지 그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해달라. 굉장히 이례적인 제안을 우리한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또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긴급하게 좀 브리핑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요 브리핑 요 자료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요 브리핑 자료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뭐 요것도 한번 저희가 그 검토를 해보고요. 그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파원님 모시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흥분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인도네시아가 지금 병합한 거 맞아요. 삽질한 거 맞고 진짜 개판한 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팩트를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 이슈를 네. 다루면서 너무 화를 내는 거를 네. 지 않아서 이제 댓글로 뭐 한국 사람 맞냐 이런 말도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이미 몇몇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한테 거액을 받은 사람이 됐거든요. 제발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발 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확히 화내야 되는지 네. 어떤 부분 괜찮은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지. 네. 여기에 전투를 할 때도 화력 집중적인 공세 종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알아봐 주시면 아무데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데나 또 되면 이제 이게 화력 낭비니까. 아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특파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도네시아 까기 바쁜 분들은 지금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모든 주류 언론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이런 짓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나빠, 우리는 호구야,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카운다운해서 차분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정밀 타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질문 자체도 사실은 좀 바꾸고 싶은데 네. 왜 한국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가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앞서 이제 협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3분의 1의 기술만 주고 3분의 1 돈을 주겠다. 네. 요거는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냐. 우리는 돈을 다 못 주고 니네들 규정에 맞추면 돈을 3분의 1까지만 줄 수 있고 기술도 3분의 1만 받겠다. 왜냐하면 한국이 자신의 그 의사라든가 이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봐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정이 생겼다. 요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주류 언론이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야, 우리 3분의 1만 줄 테니까 너네도 3분의 1만 줘, 이렇게 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정확히 말해서 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1조 6천억을 내고 싶은데 네. 내려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네. 요거를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둘 다 그 방법은 규정이 없고 우리가 이제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 요렇게 되는 걸로 돼서 그러면 현금으로만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네. 해서 결정된 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배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배임에 해당될까요? 사업 규정이 없거나 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 진행을 하면 네. 그 진행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 딱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걸 제시했길래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네. 처음, 그러니까 제가 일단 현물을 제시한 건 알고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이거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현물 제시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돈을 나눠서 내는 거. 네. 그러니까 2034년까지였죠. 그렇죠, 그렇죠. 8년을 더 내겠다는 건데 그것도 우리나라 규정에는 맞지 않는 거라서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R&D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공동개발이에요. 공동개발 분담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분담금과 연구개발하는 비용과 분석은 혹시 대학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정부 사업을 따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그 해년도에 끝나면 그 해년도에 예산이 집행되고 이게 딱딱 맞춰줘야 네, 되는데 그렇죠.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런 거 했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기술만 이제 1조 6천원치를 받고 네.
받은 게 다 끝난 다음에 네. 또 몇 년간 나눠서 남은 거를 갚아 나가겠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그렇죠. 없다. 그건 안 이렇게 되죠.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이번 그거는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낼 수 있는 현금의 여력이 이거니까 이것까지만 너네 규정에 의하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주고 이 정도까지만 너네가 줘. 그렇게 되는 아, 것이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1이 굉장히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3분의 1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가 줄 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건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이제 그 대금 지불 압박을 하니까 이제 조금씩 넣은 돈 중에 1년에 1,000억 원씩 낸 네. 해가지고 지금 3,000억 원 정도 그렇죠,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KFX 예산으로 낼 수 있는 게 1년에 1,000억 원이다. 네. 그 2034년까지 나눠서 내겠다는 것도 네. 1년에 1,000억 원씩 내서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네. 34년까지 내야겠다. 요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우리 처음에 계약된 KF21 블록 1이 끝나는 시점이 2026년이니까 그러면 2026년까지 얼마 낼 수 있어? 1년에 1,000억 원씩 3년간 내서 3,000억 원 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6,000억이 된 거지 3분의 1로 깎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요런 계산안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파님.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 말고도 지금 라팔도 계약해서 계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그럼 어때요? 그쪽하고 이쪽하고가 조금 물론 그쪽은 그냥 사는 거고 라팔은 구입하는 거고 우리는 R&D 공동 개발이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그쪽하고는 많이 사정이 다른가요? 라팔 쪽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 예. 라팔은 네. 프랑스 정부가 보증하는 네. 프랑스 은행에서 네. 라팔의 구입장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간 다음에 네. 그걸로 사고 거의 90%를 대출로 땡겼다고 대출 합니다. 90%? 아. 그런 식으로 무기 거래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비도 이런 거를 좀 요청을 했으나 예. 그러니까 대출 형식으로? 예, 네. 그것도 한국은행이 대출하는 것을. 네. 근데 우리가 폴란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수출 네. 금융이라든가.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 국산 무기를 수출할 때 상대국한테 금융 지원을 해준 거 있어요. 네. 근데 이건 현물을 수출할 때 주는 거고 네. R&D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는 전례도 없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만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1조 6천원 대출해줘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 이거 까딱 잘못했다니 이거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아예 규정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게 현물을 수출하는 것과 이거는 지금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거예요. R&D, 좀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 3분의 1인가 했을 때, 야, 얘네들이 기술 탈취를 다 해서 입맛에 맞는 거 했으니까 나머지 3분의 1만 필요한 거니까 3분의 1을 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좀 돌아요. 실제로. 공중파에서도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기술 이전에 이번에 이제 해킹이라든가 네. 그 유출과 네. 엮어가지고 좀 우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카이에 기술자가 오시면 그 네.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그 같이 일한 기간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1조 6천억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기 한 대랑. 근데 아직 시제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 준 모든 기술 이전 비용 계산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의 카이의 기술자들과 같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한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 게 이 정도다. 인건비군요. 사실상 인건비라 봐야죠. 인건비군요. 네. 그리고 기술 자료 같은 경우에도 네. KF21 그 블록 1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이 기술 자료가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개발이 완성되는 게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기술 자료를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아주 중기였고 대부분 공동 연구를 한 인건비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조금 넓게 확대 해석하면 너네들이 현지에서 생산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알려줬다. 그래서 기술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이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약간 넓게 해석해서 그럴까요? 요거는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게 있고 우리가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도 이전을 해줄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카이 기술자 옆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기술자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양산을 하고 생산을 시작해야지 그렇죠. 걔들도 생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직 시제기 6대만 제작되고 지금 카이 그 현지 공장에 제가 갔다 왔는데 그 건설 중이거든요. 그 생산 기술에 대해서 이전을 받을 시점은 아직 아니었다. 아직 아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전례가 없잖아요, 이런 게. 왜냐하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해서 언제까지 분담금을 내기로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다가 3분의 1만 기술 이전해줘. 이건 사실 전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얘네가. 근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우리가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왜 그렇죠? 현실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네. 있는데,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R&D 비중 같은 걸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찾아봤는데, 네. GDP 대비 0.25, 0.24%입니다. 아, 예. 이게 어느 정도 낮냐면 네. 한국이 4.93%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보다 비율상으로 수십 배도 작고, 20배 이상이군요, 예. 그리고 GDP도 아직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추월하지 못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간당간당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보면 R&D 예산 자체가 굉장히 작은 나라다. 아,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현금을 내거나 이랬을 때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1,000억 원만 줄 수 있다는 게, 1년에 1,000억만 줄 수 있다는 게, 아, 사실은 사실이다. 삥땅 친 건 아니고, 아, 네, 네. 그게 첫 번째 부분일 거고, 네. 인도네시아 외교를 걱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방사청 같은 데서 발표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방점은 인도네시아가 그 구매하게 된 IFX 48대 요것을 인도네시아가 진짜 구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KFX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첫 수출국이 돼야 되니까 네. 인도네시아가. 예. 총 합해서 이게 5조 원의 그 금액이 막대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전투기를 만들고 처음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가령 이제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그리펜 E형을 완성하기 전에 브라질에 먼저 수출했는데 네. 요거는 그리펜 CD형이 있었으니까 네네. 현물이 있었고, 슈퍼호넷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미 해군에 이제 배치를 됐는데 처음 수출된 게 아마 호주가 돼가지고 네네네. 2006년 정도 해가지고 6년 정도 네.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새 이 개그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파라 아, 라파라 팔렸니? 아니요. 예. 요 삼행시가 있는데 그렇죠. 라팔의 경우에 우리 FX 1차 사업 때도 막 경쟁했다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2001년부터 생산이 시작됐는데 첫 수출이 시작된 거는 거의 2015년? 그렇죠. 14년 만에. 와. 아. 첫 생산하고 첫 수출까지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네.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개발비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제안이 솔직히 매력적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다만 인도네시아가 그 제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 국익을 최대하려면 네. 우리 1.6조의 그 IFX 공동개발 비용, 그 다음에 5조 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생산 물량, 요거를 최대한 많이 지키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IFX 48대 사겠다. 요건 대신에 개발비만 우리 사정에 맞춰서 깎아달라. 아, 그러면 우리는 개발비를 깎은 대신에 기술 이전도 깎아서 주겠다. 여기까지가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해달라 그쪽에서 인도네시아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3분의 1 주는 기술 내용도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방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24년 7월부터 26년까지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가 계속될 것인데, 네. 요게 뭐가 포함된다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그 5억이라고 하죠. 인도네시아가 원래 인도네시아한테 주기로 했던 네, 거. 예. 그것도 원래 약속에서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5억을 가져가고 싶어 이러면 그만큼 제가 앞서 말한 사람으로 하는 기술 이전, 네, 네. 기술자 파견하고 이거를 확 줄여야 될 거고, 그렇죠. 5억을 안 가져가겠어 하면 그만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공동 연구랑 생산을 하는 건데, 요게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한 건 없고, 네. 그들의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이 있고 나서 특히 이쪽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밀리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완전히 지금 뭐 초토화가 됐는데 우리는 막 이러는데 정작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좀 태연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자, 언론은 그렇게 많이 기사를 나온 것을 찾지 못했는데, 네. 이제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걸로는 인도네시아는 다행히 공동개발이 파토가 나지 않았구나. 그럼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 있었던 건가요? 관련자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네. 인도네시아의 그 지불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능력 부족으로 항상 기술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IFX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정이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쫑이 나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파토 안 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시제기 얘기 나왔어요.
시제기 얘기 조금만 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 시제기가 굉장히 지금 그 핫 이슈가 됐거든요. 이 시제기를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예, 금액상으로 몇 천억 원인데 지금 남은 금액들이 6천억 원을 깎은 중에서 이미 3천억 원 정도 소모가 됐고, 그전에 만약에 시제기를 가져가면 인도네시아의 인적 그 기술 이전 최소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인도네시아가 가져가지 않고 이 그 사람만 보내겠다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5호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으니까. 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어쇼 때 시범용 뭐 아니면 데모용으로 쓰자는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가져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 5호기를 사용해서 KF-21 블록 3의 그 테스트 베드로 사용할 수 있다. 내부 무장창을 개조하는 개조를 하거나 스텔스 개조를 하거나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비행기는 블록 2의 무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장은 달고 막 던지고 해야 돼서 소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텔스 기능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내부 무장창 개조하는 이런 게 힘들어요. 근데 5호기를 만약에 그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몇 년 앞당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이 시제기 5호기를 가져가게 되면 마음대로 이걸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뜯어보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기술들이 자칫 여기에서 또 새나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KF-21이 4.5세대 전투기인데 2세대 이후의 전투기들을 그냥 분해해가지고 그걸 역설계해서 기술을 얻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일단 조립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MRO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창정비에 대한 기술 이전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F-35에 대해서 이제 창정비창이라든가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갖춘 거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그 4세대 이상 전투기들의 그 기술을 빼가고 이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혹자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이제 발을 뺀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을 칸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음모론도 제기를 하던데요. 같은 이슬람 국가라고 엮어서. 일단 터키 칸의 경우에 말레이시아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는 그냥 제한만 한 상태고, 두 번째로 걔들이 F-16에 대한 소스 코드를 확보했다면서 막 레이더도 자국산 레이더로 바꾸고 미사일도 막 자기 마음대로 넣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심지어 그거는 로키드 마틴이 터키한테 준 거, 그 소스 코드나 이런 거를 줬는데도 그 개조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국산 레이더를 달걀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용이 몇 년 걸리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그걸 뜯어서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그 21까지는 이제 데드 카피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이제 3세대 전투기부터는 이거를 뜯어와서 이거를 그 리버스 엔지니어를 한다 하더라도 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건 뻔한 거고, 그거를 중국이 겪었잖아요. 수호이 27에서. 아유, 그럼요. 특히 그 엔진도 카피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엔진은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죠. 소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 사태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호구란 얘기가 나와요. 이건 공중파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호구란 얘기가. 그러면서 반면에 인도네시아가 배짱을 엄청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원천이 뭔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약간 오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분명히 시작할 때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의지가 없었던 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번엔 앞으로도 이제 우리 규정에 맞춰야지, 인도네시아의 그 사정을 봐주지는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상대방의 사정을 너무 많이 봐주면서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다만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게 지금 이번 결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 기간이 끝날 때 개발 비용도 다 내야 된다. 못 내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안 돼. 현물로 좀 돈 대신 낼 수 없을까요? 이것도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최대로 돈을 땡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약간 상실한 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 R&D 규정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1조 6천억 을 대출을 해주고 뭐 담보 같은 걸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산 같은 걸 받아가지고 했으면 인도네시아가 2조 6천억을 냈을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제도가 없고 현물도
여러 나라들은 이제 무기 구매를 할 때 뭐 그 담보로 이제 전투기 가격을 지불한 스웨덴이 네. 있는 것처럼 네, 네. 이런 바터 거래를 할 때 네. 종합 상사가 있어가지고 그 바터 거래나 현물을 이제 돈으로 바꾼 다음에 개발비를 충당하는 그렇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아, 예. 특히 영국이 이런 중에서 제일 유명한데 아, 그래요? 영국은 이제 유로파이터, 토네이도, 그 다음에 라이트닝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투기를 팔면서 돈을 안 받았어요. 돈을 안 받았어요? 네. 대신 현물을 받았나요? 유전 몇 개의 채굴권. 아, 그렇죠. 아, 채굴권을. 네, 그래서 요 유전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브리티시 오일로 바로 직행하고 요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무기 수출이라는 게 굉장히 안보에 중요하고 우리나라 빼고 그 방산 성지국들은 다 대제국을 경영해 본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터키도 뭐 지금 뭐 오스만 터크 제국도 예,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식민지를 경영을 해보고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빼고 최대한의 돈을 많이 빼먹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연구라든가 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 역시 제국주의. 그렇죠, 제국주의죠. 아, 그래서 막말로 만약에 이제 하다못해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의 뭐 수도에 땅을 불화받았으면 그걸로 개발을 해서 그걸로 돈을 충당하고 이런 실적이라든가 능력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대규모 몇 조 원짜리 사업을 이렇게 현물로 해서 현금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가 아직은 좀 힘들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알고. 그쵸. 그렇죠. 이제 이거 무기도 팔아본 놈이 안다고. 아. 우리는 일종의 그 사채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채업자. 예, 예. 프랑스나 영국 같은 애들은 네. 아주 베테랑 사채업자로 네가 돈이 없어도 다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런 거는 걔네들은 이제 사나원이급이고. 그쵸. 우린 동네에서 일수한. 그쵸. 그렇죠. 그런 거. 예, 앞으로 더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 아,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예 인도네시아를 배제시킬 수는 없나요? 아, 이게